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장편 영화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준현입니다. 네, 실한 김 선생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 선생입니다. 네, 저는 영화 좋아하는 김프로고요. 오늘은 사연을 굉장히 짧고 굵게 임팩트 있게 보내주셨는데, 네, 요거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 이 사연으로. 이건 아마 사연 나도 나가고 나면 게시판에 댓글이 아마 폭주하지 않겠나. 350만 명 정도 지금도 고민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사연을 소개해 주십시오. 짧고 굵습니다. 네. 듣기만 해도. 네. 임팩트 있다. 일단 본인들의 성향부터 봐야 되니까. 네. 어떻습니까? 청소를 하는 쪽이다, 안 하는 쪽이다? 안 한다. 네. 배 감독은? 눈에 보이는 것만. 저는 청소를 하는 쪽이에요. 그렇군요.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오늘은. 이거는 결론부터 얘기해야 되나요? 결론부터 얘기해야죠. 영원히 안 고쳐집니다. 다른 걸 시켜라. 이 질문의 포인트가 잘못된 것 같아요. 어떻게 청소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걸 기대하면 불화가 시작되고 이혼의 지름길로 가게 된다라고 감히 그치. 저는. 본인이 정말 하기 싫은 거는 근데 하는데 거부감이 없어 하는 요소가 있을 거다. 그걸 시키는 게 낫겠다. 근데 사연 보내신 분의 갑갑한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알죠. 보이잖아. 네. 그쪽 분의 마음이 해결되는 게 우선이거든요. 그렇죠. 배 감독 말한 것처럼 남편이 잘하는 걸 시켜서 잘하는 거는 이번 마음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도움이 일입니다. 안 돼. 그치. 그러니까 저는 이 질문 주신 분의 마인드를 바꾸시는 것이 가장 손쉽고 빠른 해결책이 아닌가. 이 사람을 바꿔서 뭔가 청소를 하게 만든다는 거는 불가능하다. 불가능이죠. 네. 라고 불가능합니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두 가지 해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바뀌거나 이분이 바뀌거나. 근데 이분이 바뀌는 것도 불가능하다. 어떻게 저 하죠, 사람은 왜 청소를 안 해? 진짜 짱나게. 그러면? 이 마음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지.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지. 짜증나지. 중재안이 하나 있죠. 청소비를 남편한테 받으세요. 그래서 청소 도우미를 쓰십시오. 그래. 네. 그럼 예를 들어 되네. 달에 남편 용돈이 한 50만 원이 된다 그러면 청소비로 10만 원을 받으세요. 그 그 10만 원을 가지고 남편이 했으면 좋겠는 그런 청소들을 할 수 있는 분을 일주일에 한 번 고용하십시오. 10만 원이면 되나? 일주일에 2번만 오면 되니까. 그리고 집 전체를 청소하는 게 아니고 뭐 화장실 청소라든지 뭐 이런 구역들이 있잖아요. 네. 그 특정 포스트들 딱 찍은 다음에 이모님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씩 여기만 청소해 주세요. 한 번 오실 때마다 3만 원. 뭐 이런 식인 거야. 새로운 가설을 한번 세워볼게요. 네. 청소를 안 하는 거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청소를 너무 시키고 싶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아니 근데 갑자기. 청소를 하는 사람들은 제가 청소를 하는 입장에서 돌아버려요 진짜. 이거 보이면 돌아버리는 그런 게 있어. 그거는 제가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시키고 싶은 거지. 근데 이제 시키고 싶은 마음은 그래도 비교적 내려놓기 쉬울 것 같아요. 내가 눈에 보일 때 깨끗하면 되니까.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청소를 안 할 거면 오케이 하지 마. 대신에 청소비를 내놔. 네 용돈에서. 그건 나름 합리적인 것 같네. 괜찮네. 아니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이 여름 작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여름 작가가 이 사연을 정리하면서 혼자 계속 씨부렁대는 거야. 아니 청소를 하면 좋지 않아? 왜 청소를 안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저희가 조용히 얘기했지. 그렇지. 너한테 밥 하는 게 즐겁지 않아? 이렇게 물어 단박에 이해됐다고. 그렇지. 싫은 사람이 있는 단박에 것 이해됐다고. 같아. 그렇지. 차라리 돈을 내고 밥을 사 먹고 말지. 각자 있거든요. 그렇지. 저는 청소는 좋아하는데 진짜 뭐 음식하고 이런 거는 정말 때려주기도 못하겠는 거예요. 다행히 저희 와이프하고는 이게 반대라서 와이프는 음식하는 걸 좋아하고 청소는 조금 뭐 별로 본인이 즐겨서 안 하고. 맞죠. 그래서 제가 청소를 하고 음식은 저쪽에 하는 거로 타협을 봐서 저희는 뭐 그냥 해피하게 잘 찾으셨군요. 지내갑니다만 내려놔야 돼요. 그치. 내려놓으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청소와 요리 이건 너무 다른 영역이잖아. 심지어 근데 같은 영역에서도 나뉠 때를 난 종종 봤어. 세탁기에 빨래를 넣고 돌리는 건 지가 해. 넣는 걸 못하는 애가 있어요. 그렇지. 있어. 그럴 수 있어. 그 세탁실 가는 거를 죽어라 싫어하는데 거실에 빨래를 던져놓으면 넣는 건 지가 하는 애들이 있어. 그런 걸 잘 세세하게 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혼자 산 지 오래됐기 때문에 할 건 다 해요. 청소를 안 한다고 하지만 청소 영원히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깨끗해요. 하기는 해. 하는데 뭐냐면
누가 시켜서 내가 뭐가 하는 상황이 정말 죽어도 싫어요. 그래. 누가 시키면 내가 좋아하던 것도 하기 싫어. 그래. 그거 참 비슷하네. 막내들의 특징이야. 그래, 여러 차이가 있어. 난 장손인데 왜 이러지? 그쵸. 난 또 이런 게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거를 내가 정리해놨는데 그걸 건드리는 건 싫은데, 저 깊숙이 있는 먼지를 끄집어내는 건 너무 싫다. 근데 꼭 보면은 안 보이는 곳에 있는 먼지를 되게 신경 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있지. 그런 게 다 제각각인 것 같아. 만약에 이 남편분이 돈에 대해서 내가 진짜 이 돈을 써야 될까 이 마음이 청소하기 싫은 마음보다 더 크다. 그럼 청소를 하게 될 겁니다. 자기가 하겠지. 그러겠지. 그렇지. 그럼 단가가 굉장히 중요하네. 약간의 부담스러운 단가로 잘 맞춰야겠네. 단가는 합리적으로 당신 대신에 누가 와서 청소를 할 때 드는 그 단가. 네, 그 단가로 딱 매기면 됩니다. 야. 그래요. 아무튼 이거 쉽지 않은데 30대 여성분이라고 하니까 결혼 생활 아주 길게 진행하신 건 아닌 것 같죠? 그렇죠. 느낌에? 네. 신혼이니까 고민이 되겠지. 이런 고민 던지시는 거 보면 2년? 맥스? 약간 이 정도 그럴 수 봅니다. 있네. 조금 네. 더 길어지면 약간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렇지. 아이, 막 이러면서. 네. 김 선생의 솔루션은 괜찮은 것 같으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고 네. 만약에 여기 안 먹힌다. 그러면 다시 한번 사연 주시면 저희가 요거는 심도 깊게 그때는 요거는 정식 사연은 아니니까 네. 최쌤을 앞에다가 모셔놓고 한번 채쌤 물어보는 사연 걸로? 오프닝으로. 그쵸, 오프닝으로 저희가 한번 해볼게요. 네. 오케이, 왜냐면 좋네. 결혼의 연장자로서 또 나름 해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 네. 네. 예전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네. 저도 이제 한때 같이 살았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사셨던 분은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 그때그때 치워야 되는 사람이야. 근데 나는 둘 다 직장 생활하고 바쁜데 어떻게 매일 다 치우냐. 일주일에 하루 정도 치우면 되지. 그래서 쌓아놓는 편이었어요. 주말에 쌓아놓은 거 한 번에 싹 치우면 좋잖아요. 그게 트러블의 문제였어. 그랬구나. 그래요. 되게 작은 게. 네. 그래서 나보고 그거 좀 치워라 그러면 주말에 한 번에 다 하는 거 알잖아. 오늘 목요일이니까 이틀만 기다려 그러면 그 이틀을 못 기다려서 우라통이 터져서 그렇지. 자기가 다 해버려. 아, 나는 너무 이해돼. 그러면 나는 만약에 와이프가 그렇게 하면 미안해 내가 그때그때 할게라고 해야 되잖아. 주말에 내가 할 일이 줄어드는 걸 보면서 내심 기뻤습니다.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참 결혼 생활이 오묘해가지고. 그러게. 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어차피 해야 될 거면 이게 생산적인 게 아니라 어차피 시간을 써야 되는 거면 하루에 몰고 빡세게 다 하자. 뭐 이런 기분이었던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그걸 못 기다려주는 거지. 그럼 못 기다리는 사람이 저기 있는 거야. 그렇지. 네. 김프로는 못 기다려. 그렇지. 아니, 그래서 이제 전 내려놨다니까요. 내려놔야 돼요. 맞아요. 내려놓으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네. 내려놓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타협을 받지. 내가 내려놓는데 다 내려놓는 건 못하겠으니 나는 내 방만 치우겠다. 네. 다른 데는 내가 오케이. 그리고 저는 정말 깔끔하게 내려놨어요. 아무리 지저분해져도 그것 때문에 싸울 일은 아니다. 왜냐면 저는 정말로 밥을 혼자 차려 먹는 걸 진짜 싫어하거든요. 요리를 뭐 하면 하는데 막 끼니를 챙겨 먹는 게 너무 싫어. 없으면 안 먹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하루 종일 없으면 하루 종일 안 먹어. 그러니까 와이프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뭘 좀 먹을 냉장고에 손만 열면 다 있는데 왜 안 해 먹는 게 못하겠어. 그렇구나. 터치하지 말자 서로. 이거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서로 터치 안 합니다. 그래. 각자의 삶이 있는 거니까. 그럼. 네. 내려놔야 돼요. 같이 산다고 똑같아지는 게 아니야. 절대. 달라진 채로 유지를 하는 거죠. 네. 자, 아무튼 이분께는 술친구 한 박스 드릴 테니까 남편하고 술을 드시면서 그 말씀을 드리세요. 단가 협상을 그때 하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남편이 술이 조금 알딸딸하게 되신 다음에 호크하게 지르면 그 홀랑 받아가지고 아줌마를 고용하시는 걸로. 아니면 이것도 방법이야. 아줌마를 오빠가 돈도 오빠가 그냥 알아서 내. 내 눈이 깨끗하게 보이기만 하면 되지. 날짜 정해서 불러. 그렇죠. 네. 그러네. 그래서 본인만 술친금 드세요. 오빠는 안 되니까. 안 치우면 안 돼. 네. 자, 새신자 소개. 새신자 소개하기 전에 네. 플러스 친구로 톡을 이렇게 주신 분이 있어요. 팟캐스트에다가 본인이 평가도 좋게 쓰고 막 이렇게 하셨는데 팟빵을 안 쓰시니까 아이폰 팟캐스트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소개가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불러드리겠습니다. 박진선님이라고. 이야, 네. 네, 요분 소개 타임에 따로 특별히 떼서 불러드리니까 고맙습니다, 박진선님. 박진선님. 네. 네. 플러스 친구 많이 신청해가지고 말 걸어주십시오. 네. 네. 자, 그러면 새신자 소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호명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고 옆에 계신 분들께서는 함께 축복할 준비해 주겠습니다.
꼬마 참치 꽃다발 16 드립 케어 또 러브 FM 103.5 모두가 평등한 나라 무릎 꿇고 자정할게 분홍 돌고래 V6 신채호 씨 없는 당년 스트로덕스 알품는 잎삭 윤찬 0705 잊지 맙시다 0416 지센단 카카오팟 파란곰 7호 하고 싶은 대로 하자 햇살소리 헤이김미 흐른나거기 엘리 북스 체리우드 유진 2DA FRA MER 0 호비타 주노 시네마 러브 1533 뉴롱 폴 8952 QHR 4627 REMENT SY 5ON 2001님까지 아유 환영합니다. 네. 타이밍을. 아이고. 네. 숨을 차가지고. 이거를 쭉 읽다 보면, 네. 머릿속이 하얘져요. 그러니까. 네, 이걸 다 실수 없이 읽어야 한다는 강박에 빠져가지고, 정말로. 네. 편집하지 않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언제부턴가 원테이크 끝내려고. 네. 이것도 내 나름의 약간 그 사명? 그러게요. 네. 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많이 신청해 주시고, 하트도 많이 눌러주세요. 다운로드 받고 하트 받으시고 팟빵 쓰시면요. 그거 해주시면 좋겠고 저희가 채널을 파티에도 개설을 했거든요. 네. 여태까지는 손이 모자라서 못했었는데 파티에도 올리고 있으니까 파티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거기서도 들으시면 좋겠고 네. 거기는 댓글이 아예 없더라고요. 뭐 파티에? 댓글 써주셔도 됩니다. 제가 봤는데 댓글이 한 6, 7개 이렇게 있고요. 그 중에 한 반절은 제 거예요. 그렇죠. 아, 그래. 꼬박꼬박 답글을 달더만. 그렇지. 야. 없으니까. 네. 아직까지 그럴 수 있는, 그렇구나. 여러분, 김프로가 파티에는 꼬박꼬박 답글을 달고 있답니다. 아, 글로 또 몰려가시겠군요.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유쾌한 세 남자의 김프로 주당 만들기 프로젝트 김프로쇼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독일에 사는 피아노 걸입니다. 연세로댐 정신과 최희연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거 지금 진짜 오랜만에 한다. 무슨 조식이지? 진짜. 이거 가장 제가 처음에 상담 코너 맡았을 때 소개받으면 시즌 1에 그랬는데 야. 어머, 깜짝이야. 놀랍다. 네. 관계를 완전히 나으신. 아, 네, 그럼요. 어떻게 병원에 손님들은 많이 옵니까? 네, 많이 옵니다. 겨울에는 원래는 좀 줄어요. 야. 네, 그렇긴 한데 그래도 많이 옵니다. 쓱 와가지고 다 이게 할 거 하고 전 집에 가실 때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분 안 계세요? 아, 방송 얘기 하시는 분 가끔 있어요. 아, 좀 난처하더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진료 때는 그렇게 안 한다고. 딱딱하게 하고. 진료 때는 쏙 쿨남이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좀 무서워요, 선생님. 이런 분 많아요. 근데 김프로 네. 약간 좀 민망하다고 내가 얼굴을 이렇게 포카페이스로 하고 있는데 여기다 김프로 얘기를 하면은 웃어줘야 될 것 같고. 그러네. 그럴 때 감정적으로 무너지시는 거죠. 그렇죠. 네, 약간 약해지긴 해요. 그래. 자, 오늘은 20대 여성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이것도 뭐 일반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뭐 독특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시는 분들이 더러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사연을 한번 들어보시고 본격적인 상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졸업을 앞둔 대학생입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서로 때리고 폭언을 하고 물건을 부수면서 싸우지는 않으시지만 똑같은 문제를 똑같은 방식으로 20년 넘게 싸우다가 잘 지내는가 싶다가 또 싸우는 것을 반복하며 지냅니다. 당신이 바꿔. 내가 왜 바꿔? 이게 난데. 당신은 이게 문제야. 옛날엔 그랬었잖아. 내가 언제 그랬어? 나 진짜 미칠 것 같아. 죽고 싶어. 이혼하자. 싸움의 내용은 어느 가정에나 있을 법한 문제입니다. 서로 성향이 잘 맞지 않는 문제로 불만이 많고 항상 싸우시죠. 저는 어머니 편도 아니고 아버지 편도 아닙니다. 어렸을 땐 어머니가 감정 표현을 잘하고 잘 우셔서 어머니 편이었었는데 이제는 누구 편도 들고 싶지 않고 어머니가 울어도 아무 감정이 들지 않고 피곤합니다. 어머니는 활발하면서 동시에 우울해합니다. 활발한 성격에 맞지 않는 아버지 때문에 슬퍼합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자기와 맞는 사람이 됐으면 하고 그렇게 표현하고 말합니다. 제가 어머니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에도 고치라는 식으로 말씀하시고 저는 이런 어머니가 너무 피곤합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무언가 지적하시거나 무언가를 핑계 삼아서 하기 싫다는 마음을 표현하실 때면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나신 분께서 막상 무언가를 해결할 상황에서는 입 꾹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하기 싫다는 말 하나 표현하지 못해 핑계나 대고 앉아있는 겁쟁이 같아 너무 밉고 화가 납니다. 어머니가 무언가 고쳐달라고 말하면 귀등으로도 안 듣고 고치려고 하는 시도도 안 하는 아버지가 싫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저를 지금까지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시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부모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좋으신 분들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좋은 남편과 아내가 아닌 것이 정말 싫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아픔에 떳떳하지 못한 이유는 제 불행이 엄청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폭력 가정도 아닌데 제가 겪고 있는 불행의 크기를 실제보다 더 예민하게 받아들인 건 아닐까 생각하곤 해요. 제 삶의 목표 중 2가지는 어머니 같은 아내가 되지 않는 것과 아버지 같은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울거나 외로워할 때 아무 감정이 들지 않고 아버지가 뭘 해도 화가 나서 제 자신이 사이코패스 같아 슬픕니다. 사람들은 불행의 크기를 함부로 평가할 수 없고 자신이 슬프면 슬픈 거라고 말해야 하지만 저는 어느 정도를 넘어선 그 이상으로 제 감정들을 느끼는 것 같아 제 자신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네.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네. 이런 경험들이 있으세요? 뭐 개인적으로? 엄마 아빠처럼 완전히 가까이 그리고 오랜 시간 같이 있었던 사람들의 투닥투닥을 이렇게 길게 보면서 쌓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서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 네. 같아요. 저도 뭐 그렇지는 않거든요. 잠깐 그런 사람들을 본 적은 있죠. 친구거나 뭐 해서. 근데 이렇게 길게 오랜 세월 동안 같은 패턴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어느 요소, 그런 요소를 이렇게 뻥튀기 해서 그런 거를 뭐 오랫동안 경험하기를 이렇게 추정해 볼 수는 있지만 네. 아주 실질적으로 이렇게 자주 경험하지는 않죠. 네. 저도 아내랑 보면 주로 아내가 저를 쥐잡듯이 잡고 저는 거기서 잘 피해가려고 요령껏 또 아무 반응 안 하고 이러한 패턴들을 이제 반복하다 보니까 저도 배운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쿡 찌르면은 엉뚱한 얘기하면서 도망가고 그런 게 저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반복하지는 않죠. 그래도 우리 집안이 약간 분위기가 비슷해서 우리 자식들이 엄마한테 물어봐요. 엄마 도대체 왜 아빠랑 결혼했어? 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뭐 이분의 경우와는 유도 아니게 좀 떨어지긴 하겠죠. 네. 이거랑 딱 비슷하진 않은데 저랑 제 동생이 자주 부모님들이 싸우시진 않는데 성격이 약간 이거 좀 조마조마한 순간이다 쉽게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말다툼을 하시면 그때 이건 그 어린 나이에도 이건 평행선인데 평행선이라는 걸 지금 딱 꺼내놓고 이제 어쩌자는 거야 답안 나오는 대화를 시작했구나 라는 걸 느껴질 때가 있으면 이제 동생이 제 방에 왔어요. 그럼 굉장히 오랫동안 대화가 오가는데 저희 그걸 다 듣고기가 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게 전혀 좁혀지지 않을 거라는 우리도 다 알고 그렇죠. 부모님들도 다 아는데 오늘 그 얘기를 꺼낸 거야.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럼 그때마다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걸 내가 해결해 줄 수도 없고 두 분도 해결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시작한 게 아니야 이게 지금. 오늘 이걸로 지금 붙어보자는 얘기야. 이럴 때가 가끔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나중에는 조금 나이가 더 들 때는 그게 좀 익숙해졌고 그 뒤에는 이게 내가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심각하게 대화를 하고 있던 게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거든요. 갑자기 뭐 찔리는 게 생기네. 연말에 제가 저랑 제 아내랑 아들이랑 셋이서 차를 타고 갔는데 아내랑 무슨 설전이 벌어졌어요. 근데 아내가 자기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근데 제 말이 맞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주제로 집에 가면은 10분 만에 집에 가는데 그 주제 때문에 차를 계속 빙빙 돌려가면서 1시간을 계속 그 얘기를 돌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 아들이 아내를 쥐잡듯이 잡아가지고 다시는 아빠랑 싸우지 말라. 네, 도저히 못 보겠다 이래가지고. 근데 바로 이제 이분은 이제 그걸 계속 경험했다는 건데 우리 아들은 그때 이제 그 경험을 한 거죠. 운전을 누가 하셨습니까? 제가 했죠. 일부러 안 내리셨네. 계속 돈 거지. 집에 가다가 방향 다시 틀어가지고 가고 그거를 한 3번 했거든요. 대화가 안 될 때마다 다시 틀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집에 가야 되는데. 그렇지. 자기는 금방 한 10분이면 집에 갈 줄 알았거든요. 그렇지. 근데 두 분이 싸우면서 1시간이 넘도록 자기를 돌리고 있는 거야. 끝이 안 나는.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는 뭐라고 못하고 그렇지. 엄마한테 가가지고 왜 그걸 가지고 싸우냐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네. 저도 비슷했어요. 제 동생은 저도 이제 5살 어리고 저는 그래도 말을 좀 할 수 있잖아. 아버지한테는 말하기 힘들잖아. 왜 그러냐 라는 얘기를 하면 엄마는 좀 기가 찬 거야. 얘가 지금 지 아빠 편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가 뭘 한다고 지금. 이런 게 조금 계속 지속되다가 저는 이제 어떤 게 보이기 시작했냐면 그 뒤로 나는 엄마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그러면 평행선이잖아. 근데 그게 안 끝나잖아. 근데 나보고 어떡하라고. 이게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접근 가능한 사람한테 그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돼? 이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게 이게 한 번씩 툭툭 걸리니까 그런 얘기가 딱 나올 때마다 아들이 자꾸 그 얘기를 하니 엄마 억울하지.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 얘가 엄마에게 그 얘기 좀 안 하면 안 돼 했을 때는 굉장히 조마조마한 마음인데 난 굉장히 심각하게 어렵게 말을 꺼냈는데 우리 엄마는 별로 심각하게 안 듣는 거야. 그 결과를 보면 다음에 또 그런 일이 또 있거든. 내 말 별로 심각하게 안 들었다는 얘기잖아. 거기서 굉장한 허무함과 자괴감과 섭섭함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사춘기를 지나고 보니 약간 이거 조마조마한데? 싸움이 시작되겠는데? 할 때가 있어요. 가끔 분기에 한 번씩. 그때 근데 보이는 거예요. 이게 내가 어릴 때 생각한 만큼 굉장한 심각한 싸움이 아니구나. 엄마도 아빠가 컨트롤 가능하고 여기서 내가 생각하는 파국이 일어난 건 아니고 둘이 이런 싸움을 오늘 해야 되는 거구나. 티격태격 주고받고 하면서 이걸 뭔가 서로 풀고 있구나. 그러면서 뭐가 보였냐면 엄마가 조금씩 약을 올려. 말을? 그래, 우리한테 그게 약간 감당이 안 될 수준이거든. 아버지 저러다 화를 내면 어떡하려고? 아버지가 포락포락 화를 내면 거기 논리를 탁 얹어가지고 또 갈고. 우리 아버지 이거 그냥 평행선 놀이를 하는구나. 그때부터 좀 괜찮아졌어요. 터득을 하셨군요. 네, 터득했지. 저거 그냥 내가 이 집에 있든 없든 저거 해야 될 때가 있으면 되는 거고 내가 신경 안 써도 되는 거구나. 그럼 그때 저는 그냥 이어폰을 끼고 그냥 밖으로 나갔거든요. 그럼 굉장히 편하게 그날 내가 학원을 가든 학교를 가든 학원을 안 가든 학교를 안 가든 그걸 챙길 경황이 없잖아. 그럼 나는 오늘은 휴일이구나. 이러면서 이제 오늘은 뭐 가족과의 저녁 식사 자리 안 가도 되겠구나. 나름의 터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매일같이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저 약간 객관적으로 보려고 했던 것 같고. 네, 지금 배 감독 얘기대로 하면 어렸을 때는 아이는 피해자예요. 그냥 두 부모의 등살에서 본인의 의사를 밝힐 수도 없고 또 판단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입장에서 그저 당하는 피해자인데 이 아이가 나이가 들잖아요. 그러면 그 싸움에 자기가 끼어들어요. 자기도 자기 생각이 있고 누가 옳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자기도 자기 멋대로 좀 상황을 엄마 아빠를 어떻게 뜻대로 좀 해보고 싶은 마음 우리 아들처럼 자기 컸다는 거지.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데 그렇게 들어갔다가 지금 배 감독처럼 이건 내가 싸울 자리가 아니다. 둘이서 알아서 하셔라. 라고 빠져나오면 괜찮아요. 굉장히 그러면 자유 시간이 많아지거든요. 그게 좋은데 대개는 이제 그렇지 못하고 몸은 나았지만 계속 자기의 에너지나 안테나가 그쪽으로 가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처럼 상황이 어려워져요. 저는 요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쭉 설명을 해주시고 밑에 부분에 제 불행이 엄청난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정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냥 읽어볼 때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부모님이 뭔가 싸우고 싸움의 양태가 비슷하고 뭐 이런 거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거는 뭐 엄청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조금 굳이 저렇게 그렇죠. 작게 축소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조금 드는데 어떤가요? 그렇죠. 질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은 가벼운 걸 가지고 싸웠다라고 치면 별거 아닌 거라고 하지만 그거를 오랫동안 싸웠다는 것에 있어서 양적으로 본인이 굉장히 과부하가 많고 가장 큰 문제는 경중을 따지는 판단력을 상당히 상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거에 목숨 걸고 싸우고 또 중요한데도 싸우지도 않고 이러한 경중의 판단들을 잃어버릴 때는 자기 감정에서도 뭔가 이렇게 용솟음 칠 때가 있는데 그 감정의 경중에 대해서 적절한 반응이 안 나와요. 자기 감정도 사소한 문제들 굉장히 거기에 심각하게 빠지거나 또 굉장히 심각해야 되는데 지금 이분은 사이코패스 같다라는 표현을 쓸 때 어느 때 쓰냐면 부모가 막 감정적으로 심해 보이는데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쌩 까고 이런 느낌을 사이코패스 같다라고 표현했는데 본인의 개인 경험에도 그럴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대하고 큰 문제인데
남의 문제인 양 아무것도 아닌 것인 양 취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굉장히 내가 냉정하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는 감정이 없는 사람 같아 이렇게 얘기하기는 하거든요. 네. 이게 결국은 경중을 본인이 분별하기가 어려워지는 그 습성이라고 할 수 있죠. 폭력적인 상황에 굉장히 오래 노출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경중을 판단하는 거가 조금 무뎌지는 결과가 된 거군요. 그렇죠. 네. 밑에 이게 별것도 아닌데 그런 것 같다. 근데 내가 좀 약간 사이코패스 같다라고 쓰신 이 글을 읽고 이건 근데 별거 아닌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첫 번째 이유는 제 동생에게 쓱 와가지고 우리 방에서 잘 때 생각이 몇 번 났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뭔가를 부시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아. 네. 근데 저게 절대 합일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받아졌을 때 이걸 빌미로 지금 천분 토론을 하겠다는 거구나. 네. 라는 거에 느껴졌을 때, 저희 어린 시절에. 중압감은 정말 그 느낌이 딱 재생이 됐거든요. 그 뒤로 제가 사춘기 지나고 대학교 초반 요 때쯤까지 제가 성격이 거기에 대해서 되게 무졌어요. 그래서 이제 김 선생님이 가끔 얘기하시는 배 감독이 옛날에 인상이 지금이랑 달랐지? 라고 할 때 저는 남을 앉혀놓고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내 논리에 맞게 쫙 풀어가서 얘가 결국은 자기의 존엄이나 혹은 나 지금 계속 말 듣다 보면 귀에서 피가 날 것 같으니까 알겠다 그러고 집에 가야지 라고 할지언정 제 방식으로 합일될 때까지 말할 때 딴 사람이 얼마나 괴로워할지는 생각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성향이 있었어요. 지금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네. 말받다가 거기서부터 오는 거였군요. 네. 그러네. 그럼 이게 수습이 안 돼. 옛날에 이 정상이 아니었구나. 근데 약간 그러니까 그런 게 느껴졌거든요. 남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고 난 지금 쭉 얘기 있고 맞추든가 아니면 계속 싸우던가 나랑 이럴 때는 남이 어떤 감정으로 지금 나에게 대처하든 별로 신경 안 썼거든요. 그러면 정말 열받아가지고 난리를 치면 열받으니까 네가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가라앉히고 다시 얘기해. 이러면서 계속 그걸 지속하는 데 대해서 전 부담을 안 느끼고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하는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제가. 배 감독도 그렇고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분도 그렇고 오랫동안 어떤 패턴에 노출이 되면 담는 건가? 네, 싶은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 경중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에도 담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해결이 안 될 거다. 계속 이런 식으로 끝도 없이 갈 거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으로 본인을 작용하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사람이 그냥 처음부터 확 지쳐버리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요 사연은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냥 무시하니까 굉장히 쉽게 그냥 무시가 되고 그러다 보니 이게 경중이 아까 선생님 말씀하시기 전까지 몰랐는데 별거 아닌 걸로 지금 저러고 있는 거야. 너는 오락실에 가. 오락실에서 오락을 한참 하다 오면 저녁 식사 자리에 아무 일이 없어. 그러면서 그냥 저 스스로 좀 터득한 게 별거 아니네 라고 할 때 내가 그냥 쉽게 이 문제를 그래도 좀 극복할 수 있는 혹은 이건 지금 조금 문제인데 이렇게 하는 게 이분도 이제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하려면 그 안에서 그걸 터득하거나 아니면 약간 벗어나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별거 아니네라고 정리될 때까지 거리를 두던가 그 안에서 계속 그걸 보다가는 그거를 터득하지 못하겠다라고 싶으면은 조금 더 독립을 하든지 생활적인 환경에서 뭔가 구분을 해야지 아마 그 부분을 터득할 여력이 생기지 않을까 싶기도 하죠. 네. 그래서 사실 저도 그래서 힌트를 얻은 게 어쩌다가 우리 집 얘기를 하게 됐네? 우리 집이 제 동생이라서 네 가족인데 네 가족이 네 군데서 살 때가 있었거든요. 한 명씩 다 따로 살 때가 있었어요. 모든 게 해결됐어. 사실 그때 모든 게 많이 해결돼. 근데 그때가 가장 경제적 형편이 제일 안 좋았을 때거든요. 과거의 우리 가족을 돌아보자면 지금 가장 자존심 상할 삶을 각자 살고 있는 다 상황이 최악일 때. 근데 만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들 굉장히 객관적으로 봐, 지금. 그럴 일 아니야, 지금. 옛날처럼 그러지 마. 약간. 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좀 떨어져 있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심지어 그 두 분도 평행선을 그릴 것 같던 분들도 가끔 만나니까 주말 부부다. 주말이 얼마나 행복한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분은 엄마가 이제 아버지를 많이 좀 본인 스타일로 하고 싶어 하시고, 아버지는 그냥 뚱하게 계시고. 그래서 양쪽의 그런 점들을 본인은 좀 닮은 거 아니에요?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렇죠. 일단 뜻대로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어머니의 특성을 완벽하게 담지는 않았겠지만 본인도 지금 엄마 아빠에 대해서 나름의 어떻게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뜻대로 안 되니까 감정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어머니의 특성과 비슷하고
하지만 또 막상 개입하기 싫어서 지금은 두 분의 어떤 감정에도 본인이 거리감을 두고 본인이 그걸 사이코패스라고 생각하면서까지도 감정적인 연결고리를 안 만드는데 그거는 이제 아버지의 특성이랑 또 비슷하고 네. 그러니까 자기 특성에서 어머니 아버지를 뗄래야 뗄 수는 없죠. 컨트롤 욕구가 강하신 엄마 때문에도 스트레스 받지만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안 들어주는 아빠도 정말 밉고 네. 진짜 저 둘은 답 없다. 본인도 말 안 들을 거예요. 하지만 엄마 말 안 들을 점점점. 네. 그러니까 사실은 두 분이 그렇다 하면 두 분이 그렇구나라고 끝날 수도 있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둘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둘은 각자 나한테 접속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아니 아빠한테 하던 대로 왜 나한테 해? 아빠도 아니 왜 엄마한테 하던 대로 또 나한테 그래?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 아닐까? 그렇죠. 네. 네. 그냥 어머니 입장으로만 또 떼어서 보면 상대방을 컨트롤링하면서 그것에 인생의 목표를 가지면 늘 투쟁이거든요. 이분은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늘 우울하고 삶의 활기를 그렇게 상대방을 어떻게 좀 좌지우지하면서 찾는 게 아니라 다른 쪽에서 찾기는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은 좀 얻기가 너무 늦은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너무 냉정한지 모르겠는데 저는 읽으면서 중간에 어떤 게 보였냐면 좋은 남편과 아내가 아닌 것이 정말 싫다. 좋은 부모님이시다. 근데 좋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한테 아닌 게 나는 너무 싫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맞는지 아닌지는 한번 봐주세요. 근데 정말 냉정하게 보면 그거는 그렇게 크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좋은 부모님이면 좋은 부모님이면 좋은 되잖아요. 남편이고 아내죠. 그건 알아서 할 일이지. 남편과 아내는 부모님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그거는 내가 저 사람들이 각자에게 좋은 사람이 아닌 것으로 스트레스 받고 그거를 바꾸고 싶어가지고 하실 일은 아닌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네. 근데 이 생각이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렇게 이제 구분이 잘 할 수는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면 그게 이 표현도 사실은 안 맞는 거죠. 좋은 어머니고 아버지다라고 하는 말이 100%는 아닌 거죠. 그렇죠. 두 분이 서로에게 좋은 아내 남편이 아닌데 나한테는 좋은 부모다 하면 사연 안 말이 안 보냈겠지. 되죠. 네. 사실 사연 안 보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한테도 그것 때문에 좋은 부모가 안 되고 있으니 뭐 이런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독립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빨리. 네,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미리 사전 얘기할 때도 나왔지만 독립을 하면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 부모의 잔상이 자기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없으면 부모를 자기가 만들어요.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안의 어머니 역할, 아버지 역할이 나오기도 하고 내가 만나는 다른 사람에서 어머니 대신 아버지 대신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본격적으로 이제 본인의 문제가 나오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라는 과거의 바닥에 있는 인지가 계속 움직일 수 있어요. 우리 부모도 저렇게 끝도 없는 문제를 계속 가는 것처럼 나도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는 결국은 해결이 안 된 채로 지지부진 오래 갈 거야라는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바탕에 딱 깔려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은 옳은 생각은 아니에요. 오랫동안 경험 때문에 갖고 있는 습성이지 사실은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것들을 논리적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습관이라는 게 무서워서 자꾸 그렇게 생각하게 될 가능성은 높죠. 이미 그래서 그러한 제 자신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라는 마지막 말에 선생님은 말씀하신 그 우려가 약간 녹아 있는 것 같아요. 네. 독립하셔라. 독립하시고 그때부터는 이제 부모님은 부모님의 방식대로 사시는 거고 진짜 내 안에 그 문제들이 발견되는 순간이 올 것 같은데 그때부터가 진짜 자기 인생의 시작이지 않나. 그렇죠. 지금은 아직 본인의 인생의 문제로 사실은 드러날 문제들을 엄마 아빠를 통해서 대신 보고 있는 정도고.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나이가 어리면 이런 게 뭐 육체적으로 뭔가 폭력이 행해지지 않았더라도 굉장한 공포잖아요, 사실. 그렇죠. 부모님이 앞에서 이제 막 그렇게 싸우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공포일 거기 때문에 그쵸. 그런 공포에 오랫동안 노출이 되셨던 거니까 이게 그냥 생각하시는 것만큼 별거 아닌데 내가 너무 침소봉대하는 것 같아요라는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본인이 좀 독립을 하셔가지고 본격적으로 당하셨던 것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해결하는 작업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럼요. 별거 아니니까 나오면 해결돼. 이게 아니라 이게 문제니까 그걸 이제 해결하기 위한 첫 스텝을 떼야 되지 않나의 의미에서 거리를 좀 떨어뜨리는 게 필요하겠다. 저는 소설을 한번 써보는 건데 만약에 사연 보내신 분한테 배 감독처럼 동생이 있어요. 만약에 똑같이 보고 자랐을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를.
걔는 이 문제로 의외로 스트레스 안 받고 잘 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제 동생이 이거 우리 가족 특집이구나. 저는 요즘도 가끔 그 얘기를 해요. 어머니나 아버지가 야 너랑 같이 있었으면 우리가 너를 못 살게 한 것도 가능성이 크지. 야, 너 때문에 우리가 아마 힘들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나도 이제 내 성격이 이제 형성되잖아. 네. 야, 같이 있다 보면, 야, 이거 평행선 3개가 교차하면서, 야, 이거 뭐 스타워즈 찍는 것도 아니고, 광선검이 서로 교차하면서, 이거 해결 안 되는데, 야, 싸우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 상황이 배 감독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명절의 참사가 일어나지. 그리고 내가 되게 슬픈 거는, 야, 내 광선검이 너무나 위력이 크다.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자책과 이런 게 오는 건데, 아, 내가 다스베이더였구나. 뭐 이렇게 되는 건데, 내 가족이 서로 떨어져 있을 때 굉장히 난 괜찮았고 그때 이제 저도 이제 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됐어요. 문제는 더 심각해졌던 건 그러다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조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나를 넌 그게 문제다가 아니라 그게 너의 달란트다. 이렇게 된 거잖아. 그리고 전역을 했을 거 아닙니까? 저렇게 태어나면서도 갈굼력이 강한 사람이 조교를 해야 돼. 그런 거죠. 뭐 평행선을 달리면서 우리 파국을 맞이해보자. 우와 이렇게 된 거지. 그게 성격이 된 거예요. 근데 저는 모든 연애에서 참담하게 실패를 합니다. 최악의 남자친구지. 계속 그렇죠. 박살이 나는 거야. 연애만 실패한 게 아니야. 친구들도 안 봐. 우리 집 식물들도 막 갑자기 시들어. 막. 그러면서 이제 좀 저도 저를 객관적으로 본 시간들을 거쳤는데 그 모든 시간 동안 제 동생은 그 뒤로 저희 부모님 둘이랑 계속 같이 살았거든요. 저랑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표면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힘들어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힘들어하지도 않는 대신 주장을 안 해. 아무도 얘가 정말 저 심연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맞출 수가 없어. 그런 방법을 깨친 거예요. 그러다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를 말을 한번 딱 하면 그 말의 무게는 정말 너무 무겁고 천근추의 무게구만. 걔는 더 이상 글자 하나 안 바꿔요. 그 말에서 자기의 입장을 글자 하나 바꾸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성격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 동생은 제 부모님이랑 요즘 잘 지내거든요. 제가 한번 들어가면 이제 다이나믹해지는 거지. 오히려 나는 예전에는 내 동생이 욕을 좀 많이 먹었는데 형제들 중에 주야 너는 나이 값을 못하는 것 같아. 이모들도 넌 좀 닥쳐. 네 생각이 그래 대단하긴 한데 네가 뭐 간디나 링컨은 아니잖아. 이 동생처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 있어 보이잖아. 오히려 그런 게 또 생기기도 하더라. 이런 생각을. 제가 왜 둘째 동생 소설을 써봤냐면 사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사연 보내신 분께서 20년 평생 동안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일이 누구나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문제는 아니다. 본인의 성향으로 인해서 더 크게 느껴왔었던 걸 수도 있다. 그럴 수 있죠.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였고요. 감정의 역치가 조금 낮은 거군요. 그렇지. 똑같은 상황을 봐도 성향이 다른 네 동생은 스트레스 안 받고 잘 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죠.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가 있었고요. 배 감독 얘기를 들으니까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배 감독의 동생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엄마 아빠의 그것들에서 스트레스를 안 받은 게 아니고 그걸 이겨내는 궁극의 마법을 터득한 거죠. 그렇지. 네. 궁극이라는 단어가 다 그렇죠. 그렇죠. 저분들을 이겨낼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그렇죠. 네. 저도 그래서 유일하게 제 동생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긴장이 돼요. 알 수 없는 침묵. 거기가 진정한 다스베이다네. 가족 모두를 제압할 수 있는 마법의 비기를 찾은 거지. 말하면 다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때 그 말에 해답이 없는 어떤 자기의 그냥 넋두리잖아요. 그럼 우리 다 숙연해져요. 아이씨, 밥 먹자 이렇게 된단 말이야. 뭐 하여튼 그런 게 성격 차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기도 하다. 네. 하여튼 이번에도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말씀하겠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모가 만약 지금 내 앞에서 비슷한 싸움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은 옛날처럼 거기서 피해자로 듣는 사람 포인트는 아니잖아요. 네. 자기 의견도 얘기할 수도 있고 지금처럼 배 감독 위치가 되거나 동생 위치가 되거나 해서 본인이 개입해서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들어갈 때 이 두 사람의 대화를 조금이라도 원만하게 하거나 마무리 지으려고 대화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보통 어떻게 들어가냐면 내가 그동안 이런 대화 패턴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하면서 본인의 포지션을 세워요. 그러다 보면 제일 또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싸운 주제로 들어가지 않고 10년 전, 20년 전 것부터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안 해결돼요. 그렇지. 그래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지금 것만 얘기를 하고 털어야 되는데 네. 자꾸 이것은 옛날의 재현이다 하면서 옛날 얘기를 반복하면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꼭 부모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앞으로 누구와의 관계에서 있을 때 무슨 문제가 터지고 억울하고 근데 그것이 과거에도 반복되고 물론 있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 대한 얘기를 일단 마무리 짓고 네. 그 다음에 다른 또 그게 사실은 예전에도 있지 않았느냐 하면서 해야 되는데 자꾸 그거를 엮어서 하면 당연히 안 해결이 돼요. 그 부분은 본인이 좀 명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맞네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태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엄마와 아빠가 20년 동안 별거 아닌 일 가지고 투닥투닥거리고 엄마는 외로워서 울고 아빠는 뚱하니 가만히 앉아있고 이게 본인 눈에 보실 때는 굉장히 문제고 야 저렇게 행복하지 않은 부부가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하셨겠지만 그게 그 부부의 사는 법이다. 네.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 두 분의 100년 해로워하는 방법이다. 그렇죠. 라는 거를 인정을 해주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인생은 저 사람의 방식이 있구나. 보통 이런 일들은 연애할 때 많이 겪거든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만났을 때 진짜 내 상식으로는 이해를 할 수 없는 쟤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지만 그게 그 사람의 방식이다. 라는 거를 인정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거 배울 때까지. 네. 그거를 자기 인생에서 결국 이분이 깨달아야 되는 단 하나의 중요한 레슨이 있다면 각자의 삶의 방식이 있다. 그걸 인정해야 된다라는 걸 배우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이제 독립하셔서 자기 인생에서 배울 차례가 된 것 같다. 그렇죠? 극단적인 하나의 예를 들자면 이 부모가 싸우잖아요. 근데 이 부모가 다른 환경에서 다른 사람들이랑 잘 지낸다고 가정을 해봐요. 네. 그러면 그야말로 이 사람 두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싸울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하필이면 남편이고 부인일 뿐이지 그냥 자기 인생에서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우리 부모가 잘 되기를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운 목표가 될 수도 있긴 하기 때문에 거기서 자꾸 휘말려서 들어갈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더 극단적인 소설 한번 써보면 만약에 이 두 분이 지금처럼 투닥투닥거리고 안 싸우시게 되잖아요. 이 두 분은 인생이 불행해질지도 몰라요. 네. 그런 생각까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길 수도 있죠. 네. 만약 이게 정말 안 맞고 그랬으면 이혼했겠죠. 네. 근데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가는 거는 또 무시할 수는 없다. 물론 이게 좋은 건 아니지만 다양한 측면들을 좀 생각해야 된다. 그걸 본인이 책임져서 어떻게 하려는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 물론 우리 둘 인생인데 자식인 네가 왜 그래라고 말하는 부모는 사실 욕을 좀 먹어야지.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이 있을 때 하면 상관없는 안 거거든. 보일 때 하시라고 안 보일 때. 그거를 애 있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20대인데 20년 동안 봐왔다는 거는 미취학 아동일 때부터 이걸 난 그렇지. 봐왔다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걸 힘들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걸 좀 쉽게 소화하시고 놓으시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라고 계속 붙잡고 있으실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물론 부모는 그거를 각성하고 정말 자식한테 미안하다고 해야 돼요. 대개는 부모들이 본인들의 어떤 문제로 갈등하면서 싸울 때 자식이 그걸 보는 걸 하나도 개의치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가족은 상처가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걸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한 인격으로 생각하거나 독립적인 부분으로 보호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영역인 양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싸우는데 그걸 같이 보는 거는 동일하게 취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개체로서의 그 인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면에 있어서는 부모의 자질로 부족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본인들이 정말 자기 양심을 되돌아보면서 각성하고 자책하고 자식한테 사과해야 될 문제긴 하죠. 근데 그렇게 잘 끝나지는 않더라. 보통 그렇게 잘 안 끝나죠. 그러면 이건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정말 그래서 그렇게 다시 돌이키고 자기를 반성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좋지만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보증금만 달라. 나도 전입신고를 하고 당당하게 참전하겠다. 1대1로 싸우자. 이런 건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여쭤봤던 그 감정의 역치가 낮은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는 어떻게 그냥 내 특성이 이러니까 받아들이고 지내야 되나요? 아니면 그 역치를 조금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있긴 한데 쉽지는 않아요. 이제 약물 치료도 하고 상담하면서 감정의 정도를 자꾸 확인하고 좀 더 자기를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을 노력해서 하면 확실히 보완이 되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흔히 얘기하는 멘탈 강한 사람에 비해서 더 강해지거나 이러긴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남들에 비해서는 좀 여리거나 유약하거나 할 수는 있는데 좀 받아들이죠. 그리고 조금 더 조절하는 능력을 더 키우는 거지
뭐 멀쩡한 사람처럼 느껴지게 그렇게는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준에다가 본인을 놓고 나는 낮으니까 불행하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냥 이게 내 특성이니까 그 자체를 받아들이시면서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하시거나 그러지는 그렇죠. 않으시는 게 더 이상하다고 생각할 건강하겠네요. 필요는 없죠. 네. 네. 물론 그것들이 경험에 의한 산물이긴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경험에 의한 산물을 갖고 사는 거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연애하셔라 이제. 연애하다 보면 스스로의 한계도 발견하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방금 감정의 역치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람이 감정의 역치가 낮다는 거를 인정해주고 배려해주는 누군가와 연애를 하면 나의 그런 부분을 긍정받게 되면 오히려 감정의 역치가 낮았던 것들이 높아진다. 그럴 수도 있죠. 자책을 하지 않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자책을 한다고 해결되는 건 없으니까. 오히려 근데 자책의 마음이 더 커져서 이게 더 해결되기 힘든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럴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분은 어떻게 전문적인 상담을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까요? 물론 도움이 될 부분이 있죠. 그런 역치 얘기도 했고 경중을 따지는 것에 대해서도 뭔가 제3자의 좀 판단을 같이 피드백을 들어가면서 하는 게 좋으니까 그런 면에서 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아무튼 그런 작업을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연애 얘기 나왔으니까 한마디만 더 하겠는데요. 네. 요 부모의 패턴이랑 비슷한 패턴으로 자기가 연애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본인이 요거는 내가 말리면 안 돼 하고 거기를 도망 나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해결해 보겠다고 거기 더 들어가. 근데 그거는 하지 마시라. 본인이 이렇게 하는데 이거 꼬인다. 이거 우리 부모의 어떤 패턴에 내가 휘말리는 것과 비슷하다. 그럼 빨리 도망 나오세요. 도망 나온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그 관계를 할 일이 아니다. 그냥 다른 상대를 빨리 구해야지. 헤어지라고. 괜히 그 상대랑 뭔가를 해결해 보겠다고 들어가는 것들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했는데 내가 엄마같이 막 해대고 저기가 약간 회피하고 이런 조짐이 보이면 그냥 그만하시는 게 낫다. 그 관계는 말리는 게 안 좋아요. 조금 더 그냥 쉽고 좀 더 무난한 관계에서 연애를 하셔라.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패턴이 연상되지 않는 상대와 연애를 하시는 게 좋네요. 근데 이상하게 또 그런 상대에 끌려. 그러니까요. 쉽잖아. 그리고 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인지를 못해서 못 도망가는 것도 아닌 것 같아. 충분히 알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아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뭐가 더 들어가냐면 내가 그때 해결하지 못하고 나왔잖아. 근데 이게 나한테 왔다는 거는 내가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이야기야. 라고 여기는 것 같아요. 메스터리 욕구라고 말하거든요. 그렇구나. 있는 말이구나. 아주 안 좋아. 큰일 나요. 거기 들어가면 안 돼. 그리고 거기서 그런 환상까지 같이 얹어지는 게 문제인 것 같은데 저는 연애할 때 이런 생각만 안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 상대와의 나와의 관계를 궁극의 커플로 만들겠다. 궁극 또 나왔다. 이러면 이제 해결 하나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나와. 그럼 내가 죽기 전에 돌아봤을 때 궁극의 인간에 가까워지는 게 중요한 거지. 매 순간을 궁극으로 만들려고 하면 이거 완전 진흙탕으로 빠지는 것 같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네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부모님의 패턴이 내가 만난 누군가에게서 반복되면 그거는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고 다른 관계를 찾으시는 게 훨씬 현명하다. 맞아요. 그리고 반대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 만난 상대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네. 이건 뭔지 내가 아는데 이걸 내가 큐어 혹은 해결해 주겠다는 생각으로 만나도 이 관계는 굉장히 좀 힘든 관계가. 휘말리는 거랑 비슷한 관계죠. 마치 자기가 뭔가 이렇게 해결하면 도와줄 것처럼. 근데 꼭 그렇지 않을 때는 휘말리는 거 안 좋죠. 아무튼 이분께서는 상담을 조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본인이 여태까지 겪어오셨던 게 절대 가볍지 않으니까 뭐 감정의 역치가 낮은 거하고는 상관없이 아무튼 애를 많이 쓰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독립하실 시기가 얼추 되셨으니까 독립을 해서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다져나가실 마음을 먹고 각오를 하고 하나하나 좀 해결을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지만요. 연애 상대를요, 조금 우유부단하고 유약해 보이더라도 내 말 잘 들어주는 남자랑 시작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다가 충분히 그런 부분은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우리 컨트롤하고 싶은 욕구 이런 것도 스스로 확인하고 어느 정도 컨트롤 가능하다 그러면 그때 헤어지고 그래. 이제 내가 궁극의 대상을 만나라. 아직 시간 많다. 아직 시간 많으니까요. 그럼요. 그럼. 혹시 뭐 다른 종류
종류의 고민이나 뭐 이런 게 있으시면 내용 보내주시면 저희가 AS 상담 해드릴 테니까 주저하지 말고 보내주시고요. 사연 받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사연도 좋으니까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사연 가지고 찾아뵙고요. 오늘은 이 정도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